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보다 몇 달 전에 만난 사람이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주는 순간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놓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괜히 긴장이 되는 걸까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관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쉽게 끊어지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로 연결된 수백 명의 지인들이 있어도 정작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통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심지어 성격이 달라도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면 아무리 친해도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치관이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 일과 휴식의 균형,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들이 비슷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걸을 수 없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관점이 신선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모험적인 도전을 중시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여행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합니다. 첫날은 타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한쪽은 답답함을 느끼고 다른 쪽은 재촉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고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을 계속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같은 감정에 울고 웃는 사람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어떤 사람은 시시하다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깊이 공감하고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넘겨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가 힘들 때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나에게는 별일입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더 이상
내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고독보다 더 외롭다.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하면 말이 없어도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공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도 비슷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영화를 보는데 감동적인 장면에서 둘 다 울컥한다면 서로 한마디도 안 해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압니다. 반면 한 사람만 감동받고 다른 사람은 무덤덤하다면 그 순간 감정이 확 깨집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나누지 못하면 결국 관계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같은 곳에서 웃고, 같은 곳에서 감동하고, 같은 곳에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대화가 편안하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한 사람과는 함께 있을 때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대화 템포가 맞는 사람입니다. 말이 빠른 사람과 느릿한 사람은 끝까지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한쪽은 빨리 좀 말해라고 속이 터지고 다른 쪽은 왜 이렇게 급하냐며 재촉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말이 빨라지면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다급해진 나머지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대화의 본질은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서두르면 진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급함만 남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 리듬 불일치라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빨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을 끼어들었다는 자각조차 없습니다. 느리게 말하는 사람은 억지로 속도를 맞추려다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대화였지만 나중에는 일방적인 통보가 됩니다. 한쪽은 숨이 막히고 한쪽은 속이 터집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대화는 템포입니다. 대화의 속도가 다르면 서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말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와 잘 맞는 사람입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대화할수록 편안해집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두 영혼의 리듬이다. 대화가 편한 사람과 함께하면 신뢰가 쌓이고 갈등이 생겨도 쉽게 풀립니다. 대화가 불편한 관계라면 이미 틀린 관계입니다. 말을 할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웃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억지로 맞출 수도 없습니다. 웃긴데 안 웃기는 척할 수는 있어도 안 웃긴 걸 진짜로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머 코드가 안 맞으면 그 관계는 결국 삐걱거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어떤 사람과는 같은 장면에서 동시에 웃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피식,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웃기려고 하는데 전혀 안 웃깁니다. 재미없는데 웃어줘야 하나 어색한 기류가 흐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머 불일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과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웃지 못하는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오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머가 통한다는 것은 감정의 코드가 맞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코드가 맞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 없는 관계, 눈만 마주쳐도 피식 웃게 되는 관계,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갈등 해결 방식이 유사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참고 넘어가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감정을 쏟아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식이 맞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한쪽은 대화로 풀고 싶은데 다른 쪽은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상처가 쌓입니다. 한쪽은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다른 쪽은 감정을 쏟아내면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됩니다. 어떤 관계든 언젠가 싸우고 다툽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툼이 아닙니다. 싸운 후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동료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꼼꼼한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대충 하는 쪽이 계속 실수를 합니다. 꼼꼼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한마디 합니다. 이거 좀 제대로 확인하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자 상대는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면 결국 둘 중 하나는 참거나 포기하거나 폭발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두 동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쪽이 이 부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다른 쪽도 그렇네요. 같이 보조라며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일을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무너뜨리느냐,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갈등 해결 방식의 일치라고 합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비슷할수록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싸운 후 감정을 푸는 방식이 다르면 한쪽은 계속 쌓이고 한쪽은 계속 부담을 느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맞으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더 편안해집니다. 갈등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다투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성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로 풀어가는 사람과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어긋납니다. 화를 내야 풀리는 사람과 조용히 풀고 싶은 사람은 끝없이 부딪힙니다. 같은 문제로 다투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감정이 아닌 이해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이 끊길 때마다 어색해집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머릿속에서 대화 주제를 쥐어짜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담이 없고 조용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을 줍니다. 반면 침묵이 편한 관계는 그 자체로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아직 어색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은 이미 마음이 멀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침묵을 불편하게 느낄 때 억지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나를 지루해 할까봐, 불편해 할까봐 괜히 농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한 관계일수록 침묵이 아니라 소음이 채운다. 같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침묵이 편한 사람과 함께하면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전감이라고 합니다. 즉,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불편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주말 아침 각자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 말 없이 각자 시간을 보내지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관계입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같이 있으면서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말이 끊기면 어색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침묵이 불안해지면 그 관계는 이미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에서는 대화를 끊기지 않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결국 상대와 함께하는 것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한 사람과는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조용한 순간에도 서로의 존재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진짜 가까운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로 신경 쓰지 않고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이, 같이 있어도 조용한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6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가치관이 비슷하고 같은 감정에 울고 웃으며 대화 템포가 맞고 유머 코드가 통하며 갈등 해결 방식이 유사하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결국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친구까지 포함해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딱 3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와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애써 맞추지 않아도 편안하고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내 사람, 그 몇 명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진짜 인연은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나를 알아주는 단 몇 명의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진정한 좋은 인연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